이 노래 들으면 무슨 생각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희는 이 주제를 얘기할 건데요. 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범행에 앞서 피해 여성들에게 이 게임을 제안해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변호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정리할 부분도 있고 강지환 씨가 술을 잠깐 더 하자라고 해서 샴페인 또는 와인을 한 병 정도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근무를 한 상태였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술 먹기 게임 시킨 그 오빠라는 제목도 정해봤는데 글쎄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냥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게임을 제안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네요. 강지환 씨가. 그러게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처리할 것도 있고 짐도 많으니까 좀 더 머물렀다 가라. 회식 자리였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물러 가게 난 뒤에 이 여성분들에게 우리 흔히 진실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 싫으면 그냥 대신 술을 한 잔 마시는 걸로 벌칙을 정해놓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 여성분들로서는 답을 하기 곤란한 어떤 짓궂은 질문들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술을 유도해서 먹였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물론 이건 이제 피해 여성들의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뭔가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졌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희는 짐이 많으니까 좀 더 있다 가면 콜택시를 불러줄게 라는 제안이라든지 성적인 질문을 던져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샴페인 한 병을 나눠 마시고 그게 게임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동안 강지환 씨와 피해 여성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강지환 씨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같이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오빠라는 단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시간이 좀 길었을 때 하는 단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이 피해자들과 강지환 씨가 만난 기간이 2달밖에 안 된다는 2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할 때만 만나는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지 무슨 친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이 아니라면 따로 술을 마실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간 것도 강지환 씨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소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제 이분들이 다 업체에 소속된 분들이잖아요. 피해 여성들이. 업체에서 가자고 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지 친분관계에 오빠 집을 방문했다는 생각으로 간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양 변호사님 이게 당연히 이제 집에 부르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과정이 왜 그럼 집까지 했냐? 계속해서 집으로 부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스태프들에게 했었다는 거고 이게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단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다른 지역의 드라마 세트장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일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그중에 한 사람이 또 마침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그러면 송별회 겸해서 회식 자리를 우리 집에서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술자리를 가지고 나서 집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전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우르르 같이 가서 술자리와 음식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 것으로 보면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저희도 짐작이 되는데 근데 피해자들이 1차 피해 말고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희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나왔던 2차 피해 강지환 씨 측의 협박 메시지가 있었다. 그쪽은 검사 결과가 중요하지 않대. 다른 증거 자료까지 준비하고 있대. 너희는 검사 결과 믿고 왜 다른 걱정을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업체 관계자가 피해 여성들이 속해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가 저 말도 했지만 무슨 말도 했냐면 상대 측 변호사는 엄청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재판 때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날 텐데 너희들 거기 출석하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것 같냐?
그리고 오빠는 강지환 씨를 얘기합니다. 이미 잃을 거 다 잃었고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너네가 앞으로 닥칠 일을 더 무서워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피해자들한테 이제 사건 그만두고 취하해라.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본인들을 보호해줘야 될 업체 입장에서 도리어 강지환 씨 편을 들고서 또 피해자들을 저렇게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까 저 업체 관계자가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한 가지 해명을 꼭 드려야겠는 게, 저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시는 분들은 국선인데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변호인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강지환 씨가 선임했다는 그 변호사의 상대는 검사고, 예.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내가 어떤 범죄를 겪고 있고 어떤 피해를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선 변호사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저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변호사가 상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됐대요.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데는 최고 분들입니다. 굉장히 이 성범죄 피해 국선 변호인들을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저거는. 예, 양 변호사님.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같이 보시죠. 예.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저것도 제가 납득하기 안 가는 게, 왜 피해자들에게 그럼 또 연장선상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그러냐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보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도 손해배상이나 이런 분들에서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게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문제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변호인들이 개입을 해서 그 부분들을 검사하고도 연락을 하고, 또 이 피해자 쪽 변호사하고도 연락하는 역할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선임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직접 만나려고 했다는데, 이게 직접 만나는 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도 국가에서 일부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선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업체에서 완전히 몰각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채널A 단독 보도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게 되자 이 강주한 씨 측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그리고 구속이 된 지 4일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후폭풍은 좀 여전할 것 같아서 관련 이슈 저희도 한번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오늘 뉴스탑10이 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시간 검색이 내일 재연절입니다. 김준길 전 동부그룹 회장은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이 가사도우미 성추행 성폭행 혐의가 있어서요. 관련 소식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조수진 부장, 지금 보면 제가의 뜻, 이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해서 제가란 뜻이 이제 검색어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허가를 한다. 예. 이런 뜻입니다. 허가를 한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 재송부까지 했어요.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한다. 그러니까 이 허용한다. 임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이름보다 오히려 제가라는 뜻이 화제가 될 정도로 오늘 임명 소식도 참 큰 뉴스였습니다. 뉴스탑에 준비한 다음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